75세 이 나이는 의사들도 결정의 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시기부터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 노인의 삶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올해로 75세가 된 김명호 씨. 그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5km씩 걷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바둑을 두던 활기찬 분이었죠. 하지만 몇 년 전 무릎 통증이 찾아오자 운동을 쉬기 시작했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였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지만 단 1년 만에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졌고 면역력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잦은 병치레와 함께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반면 한 동네에 사는 75세 이도현 씨는 무릎이 불편해진 뒤 의사의 권유로 수중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어 무릎 통증이 덜한 시간에 친구들을 만났죠. 그 결과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스스로 장을 보고 혼자 여행을 다니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건 타고난 건강이 아니라 75세라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75세는 분명한 경계선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근육량이 1%씩 줄지만 75세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하체 근육은 특히 빠르게 줄어 단순한 균형 감각 저하가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골절과 장기 입원 그리고 기능 상실로 연결됩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는데 국내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65세에서 74세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정도지만 대처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5세를 인생의 마지막 황금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이후 10년의 건강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10년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 10분 걷기, 하루 한 번 지인에게 연락하기, 하루 한 끼 단백질 보충하기, 작고 단순한 행동이라도 매일 쌓이면 80세, 85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스스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김명호 씨는 최근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좀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하는 후회를 뒤로 하고 말이죠. 그는 이제 매일 아침 15분 걷기를 하고 복지관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고 다시 친구들과의 약속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의 문.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하루가 즐겁다. 이 말은 78세 이정화 할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40년 넘게 서점에서 일하다 은퇴했고 그 후에도 책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쉽니다. 그 다음은 10분 명상,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죠. 오늘도 눈을 떴다. 햇빛이 들어온다. 딸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소소한 문장을 매일 적는다고 합니다. 정화 할머니의 또렷한 말투와 밝은 표정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준 노트 한 권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하루에 한 줄만 쓰세요. 오늘 좋았던 거 하나만. 그때부터 하루 한 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점점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고 잊고 있던 좋은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습관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과 지적 자극이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단기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뇌를 꾸준히 쓰면 뇌세포 간 연결이 강화돼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글쓰기 같은 활동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단순히 기억력뿐 아니라 자신감과 생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정신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놀랍게도 국내 조사에서 70대 이상 노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직장인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화 할머니에게 배운 습관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끊고 차분한 음악이나 책을 보세요. 둘째, 하루 5분만이라도 감정을 기록하세요. 오늘 속상했다, 오늘 웃었다 같이 짧게라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바깥 공기를 마시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이 세 가지는 간단하지만 정신 건강의 기초 체력을 지켜줍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감각 기능 유지가 정신 건강과 밀접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면 사람과의 대화가 힘들어지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해집니다. 청력 저하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필요하다면 보청기나 돋보기, 조명을 개선해서 보조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화 할머니는 요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엔 하루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예쁘게 쓰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신 건강이란 마음속에 등불을 켜는 일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마음과 뇌를 단련해야 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 오랜만에 박영수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76세인 그는 동네에서 바쁜 어르신으로 유명합니다. 아침엔 복지관 서예반에 가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저녁에는 손자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그의 하루 일정표를 보면 젊은 사람보다 더 꽉 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안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사실 영수 아저씨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달랐습니다. 부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말수도 줄고 예전엔 즐기던 장기도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너 이렇게 있다간 병난다며 복지관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지만 거기서 만난 동갑내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아저씨는 매일 외출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걸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건물에 사는 77세 한 할머니는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피하고 경비 아저씨 말로는 이웃과 대화하는 모습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엔 건강이 많이 나빠져 병원에 다니는데 의사도 외로움이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매일 술을 마시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8년 수명이 짧고 치매 발병률이 약 30% 더 높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면역과 뇌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인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3사람과 대화하기입니다. 마트 계산원과 나누는 짧은 인사, 공원에서 만난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버스 기사님께 하는 감사 인사도 포함됩니다. 작은 대화가 쌓이면 마음이 열리고 그만큼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둘째, 정기적인 약속 만들기입니다. 친구와의 산책, 주 1회 복지관 프로그램, 월 1회 동창 모임처럼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나갈 이유가 생깁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셋째, 새로운 모임에 도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냐고 말하지만 오히려 노년에는 공통 관심사로 더 쉽게 연결됩니다. 서예, 노래, 스마트폰 교실 같은 취미 활동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합니다. 물론 가족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드는 게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의 전부가 되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수 아저씨가 복지관 서예반에서 쓴 글귀를 기억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산다. 그 한 줄에 노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5분이라도 그 작은 대화가 내 마음과 몸을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노년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입니다. 이 말은 80세 최재호 어르신이 제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한겨울에도 목도리를 두른 채 나옵니다. 이 나이에 근육을 안 쓰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침대 위에서만 끝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제호 어르신도 70대 초반에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졌고 1년 사이에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죠. 그러다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운동 안 하시면 5년 안에 혼자 걷기 힘들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바로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공원 벤치에서 스트레칭, 복지관에서 가벼운 아령 운동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뒤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의학적으로 75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상체보다 더 빠르게 줄어 걷기, 계단 오르기, 일어서기 같은 기본 동작에 지장을 줍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한 발로 10초 서기 테스트에서 실패한 노인은 10년 내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보험인 셈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계단 몇 층 오르기 같은 작은 동작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예를 들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는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아령 들기 또는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지켜줍니다. 스트레칭 또는 요가 같은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균형에 관한 운동은 낙상을 예방합니다. 이 네 가지를 조합하면 노년기 건강 유지에 최적입니다. 저는 또 한 명, 77세 김영호 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75세에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난 뒤 의사의 권유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1년 후 그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복지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당연했는데 이젠 그게 가장 큰 감사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나이가 많아서를 들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시작하지 않아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 심한 관절은 수중 걷기처럼 부하가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고 호흡이 가쁜 심장 질환자는 의료진과 상의에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5세 이후 운동의 목적은 젊어지기가 아닙니다. 내일도 스스로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장수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최재호 어르신은 요즘도 매일 운동 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지켰다. 그 한마디에 노년 운동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독립성을 지키고 그 독립성이 나를 끝까지 존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인생이 맛있다. 79세 김영자 이모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력이 넘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치실과 전동 칫솔로 양치를 하고 점심에는 고기 반찬을 꼭 챙겨 먹습니다. 그 비결을 물으면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먹어야 힘이 나고 치아가 있어야 뭐든 먹을 수 있잖아. 구강 건강이 수명과 직결되는 이유. 구강 건강은 단순히 음식 섭취의 편의성을 넘어 노년의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잇몸이 나쁘면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영양 불균형과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치아를 유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치아와 잇몸의 건강은 곧 먹는 힘을 지키는 것이고 이 먹는 힘이 노년의 체력과 직결되는 셈입니다. 단백질 섭취의 절대적 중요성. 75세 이후에는 체내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최소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노인은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닭가슴살 100g에 약 23g, 달걀 1개에 약 6g, 두부 반모에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하루 3끼에 골고루 넣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김영자 이모는 하루 식단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아침 식사는 달걀 프라이 1개, 두부 반모,
채소 샐러드 위주로 식사하시고 점심은 돼지고기 수육 조금, 잡곡밥, 김치와 나물 등을 드십니다. 저녁은 고등어 구이 미역국, 시금치 무침 같은 식단을 드십니다. 노년 건강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각 기능과 약물 관리입니다. 몸은 비교적 건강해도 눈과 귀가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로 인해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부작용이 새로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78세 이순복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대화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졌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으니 중등도 난청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대화에 끼어드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노인은 정상 청력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5배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화가 줄면 뇌가 언어와 소리 자극을 덜 받게 되고 그만큼 인지 기능이 빨리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은 서서히 진행돼서 초기에 놓치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돋보기, 조명 개선 같은 작은 변화가 생활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다약제 복용의 위험 75세 전후가 되면 혈압, 당뇨, 관절, 심장 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5개에서 10개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걸 다약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악화될 수 있고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나 어지럼증이 나타나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사가 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약을 오랫동안 그대로 복용합니다. 사실상 몇 년째 먹고 있는 약이 지금은 필요 없거나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최소 6개월마다 복용을 하고 있는 약에 대한 걸 전문가랑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의 필요성, 약물 간 상호작용 여부, 부작용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의사나 약사와 함께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청력 또는 시력 정기검사 1년에 한 번 권장드립니다. 난청이 의심되면 조기 보청기 착용 시력 1년에서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순복 할머니는 보청기를 착용한 후 동네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잘 들리지 않던 피아노 반주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선명하게 들립니다. 소리를 다시 들으니까 세상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청력과 시력을 지키는 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물 관리는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몸과 마음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도록 감각과 약물이라는 두 축을 꾸준히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75세 이후의 삶, 그건 단순히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운동, 영양과 구강, 정기검진, 감각기능과 약물관리. 이 7가지 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금세 영향을 받습니다. 75세는 인생 후반의 출발선이자 마지막 황금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시작한 작은 습관 하나가 80세, 90세의 나를 지켜줄 버팀목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이 시기를 새롭게 설계합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루 10분 걷기, 하루 한 끼 단백질 챙기기, 하루 한 번 대화하기 이 세 가지만 시작해도 당신의 10년 뒤 모습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목숨과 같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들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가 서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길고 더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팁을 가르쳐 드린다면 간식은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한 줌 이렇게 하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오메가3까지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은 녹차,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시금치, 견과류입니다. 김영자 이모는 매일 아침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면 속이 편하고 입안도 개운해져요. 라고 말하죠. 하루 3번 양치, 자기 전엔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가 밤새 세균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전 양치는 필수입니다. 치실, 가글 사용, 치실은 칫솔이 닿지 않는 사이사이를 청소해주고 가글은 구강 내 세균을 줄여줍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잇몸 검사를 받으면 잇몸병과 충치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노년에는 구강 건조증이 흔하므로 물을 자주 마시고 허브차나 무가당 음료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 주의하고 잇몸과 치아에 부담이 큰 음식은 피해야 하며 대신 부드럽게 조리합니다. 단백질과 구강 건강에 선순환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치아와 잇몸이 건강해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지탱하는 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 영양 또는 건강한 구강을 노년 건강의 쌍두마차라고 부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건강 전반이 급격히 흔들립니다. 적당한 체형 유지 흥미로운 건 고령층에서는 조금 통통한 체형이 장수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마르면 근육이 부족해 쉽게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김영자 이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몸무게가 조금 늘어도 괜찮아요. 힘이 있고 얼굴에 살이 있어야 젊어 보이고 병이 와도 이겨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채우는 의식입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과 색색의 채소를 올리고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은 스스로를 돌보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잘 먹고 잘 씹는 힘, 그 힘이 노년의 품격과 수명을 지켜줍니다. 75세 전후에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이면 검진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저는 여러 사례를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생활을 바꿔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6세 송진호 아저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큰 병 없이 살아왔고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가족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협심증 초기 소견이 발견됐고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수술이 필요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검진 안 했으면 아마 다음 여행은 못 갔을 겁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병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리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생활을 조정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다음 3가지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혈관 검사 심장 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협심증, 심부전, 동맥경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75세 이후 심혈관 질환은 조용한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증상이 없거나 약해 발견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인지기능검사 간단한 문장 기억, 시계 그리기 테스트 등으로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를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뼈의 강도를 확인해 골다공증 위험을 미리 파악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히 골밀도가 떨어져 75세 이후에는 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검진을 받을 때는 시기와 준비도 중요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존 질환이 악화되기 쉬우므로 이때 종합검진을 받으면 상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 후 결과를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치가 경계에 있다면 생활 습관을 바로 조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이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7세 장미경 할머니는 검진에서 골밀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뼈가 약하니 무거운 건 들지 마세요. 라는 의사 말만 들었다면
그녀는 그냥 생활을 이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미경 할머니는 의사와 상담 후 단백질과 칼슘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재검에서 골밀도가 소폭 상승했고 허리 통증도 줄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검진은 결과지가 아니라 내 생활을 바꾸라는 경고장이었어요. 예방관리에는 백신도 포함됩니다. 75세 이후에는 독감 백신,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최근에는 RSV 백신도 권장됩니다. 이 나이에는 호흡기 질환이 곧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방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건강 파일을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주요 질환 이력. 이것을 한 권에 모아두면 병원 진료 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은 혹시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보험이자 설계도입니다. 75세 이후 내 몸은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사람이 다음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